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쌤은 이투스의 한예지 쌤입니다. 자, 오늘 11월 학평 보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시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마지막 학력평가였죠. 이걸 끝으로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고3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보게 될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평이 되겠죠. 그때 내가 진정한 1등급을 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시험지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보시면서 쌤의 강의를 함께 따라와 주시면 효과가 100배 이제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투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1등급 같은 경우에는 91점에서 끊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83점에서 끊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난이도는 일반적인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잘못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쌤하고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쌤이 지금부터 강의할 부분은 여러분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0개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무엇 때문에, 내가 왜 틀렸는지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7번 문제라는 건 화법과 작문이란 얘기잖아. 근데 여기에서 오답률 2위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그랬어? 얘기해봐. 왜 그랬어? 왜 이게 오답률 2위 문제가 된 거야? 여러분들이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이거 내가 왜 틀렸지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정확하게 문제를 안 읽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선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쳐쓰기라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함께 골라야 되고요. 기억에서 미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 지문에 있는 기억에서 미음 부분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정확한 정답이 없어 보여, 다 맞는 것 같아 보여 이러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어야지. 그쵸? 그래서 그동안의 화법과 작문 풀 때 정확한 정답이 있을 때 내가 탁탁 찍고 지나갔던 버릇대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딱 봤는데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이러면 한 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지 말고요. 자, 보시면 먼저 기억입니다. 글의 흐름에서 어긋난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보시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간의 갈등 나왔으니까 굳이 이거는 넣을 필요가 없죠. 전체적으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면 삭제하는 게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 그러면 이중피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얘들아, 요거 우리 1학년 때 많이 했잖아. 이중피동이라 그러면 이희리기 또는 돼 같은 것들이 우리 단형피동이고 어지가 장형피동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쓰이는 경우들이었죠. 그러면 니은 보시게 되면 완성되어지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와 어지가 함께 쓰여 있으니까 어지 삭제해서 완성되면 이라고 바꾼다란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디귿 보세요.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그러므로로 고쳐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므로 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언제 써? 선생님이 너무 예쁘다. 그러므로 인기가 많다. 이런 거 쓸 때 라고 하면 원인이나 이유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면 앞에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었을 때 뒤에가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이 부분 문장 보세요. 어디에? 이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홍보 활동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나
자서전 출판 기념 개최를 위한 지원도 요청드립니다. 그러나는 너무 이상하고 여기에 그러므로를 넣는다고 쳐. 그러면 그러므로 자서전 출판 기념 개최를 위한 지원도 요청드립니다. 장소 지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최를 위한 지원도 요청을 해? 아니죠. 이렇게 고치게 되면은 서로 말이 너무 안 돼요. 뭘로 바꿔야 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는 거니까 이걸 제대로 고치려면 그리고 또는 또한 같은 거 그래서 플러스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로 고치면 틀리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왜 틀렸어요? 그렇죠? 다시 보면은 내가 이거 왜 틀렸지 하는 문제라는 걸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서 자 4번 갑니다.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므로 돌이켜라고 하면은 여기가 돌이켜 회고하며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회고 다시 돌려서 생각하다라는 얘기니까 돌이켜를 삭제하고 회고하다만 쓰는 게 맞다. 역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역전 앞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역앞 또는 역전이라고만 써야 된다. 이런 거 배우잖아. 자, 이제 5번 보시면 문장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함으로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지 간의 발전을 추구할로 고쳐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음이랑 이거를 비교를 하시면 요게 차이가 있어. 미치고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라는 게 지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을 누구에게 지역 주민에게 미치다라는 이 서술어가 지금 빠져 있으면 원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과의 호응이, 문장끼리 이제 서술어와의 호응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서술어를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된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서술어가 빠져 있는 경우들 많이 있는 거 맨날 얘기 나왔었잖아. 1학년 때, 중학교 때 문법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문법적인 지식하고도 약간씩 관련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여기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틀렸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른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게 5번 문제인데 이거는 맞는 얘기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3번이 누가 봐도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3번 정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므로라고 고쳤을 때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안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고성 올라가서 좀 더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문법 문제죠. 12번 문제가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성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인데 엄매에서 오답률 1위, 그 다음에 화작에서 오답률 2위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1학년 때부터도 계속 많이 나왔던 문제죠. 어떻게? 사전 주고 밑에 나와 있는 선지와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자, 탐구를 하고 있는 거는 서술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전이 지문으로 나왔을 때는 항상 뭐를 봐야 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시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문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 뜻으로 이 사이다라는 걸 쓸 때는 에나 에서라는 이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많이 했잖아. 우리 학력평가 볼 때마다 사전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3번 보세요. 이거는 이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적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자,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과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쓰일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요 D가 주어져 있는데 남편 과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과가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다 있잖아, 답. 이렇게 이 사전자료 나오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전자료 나왔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봤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선지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1번 A는 1의 의미를 고려할 때 생명을 지닌 존재만을 선택해서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생명을 지니고 있다니까 뭐 당연한 얘기잖아.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B와 C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다르지만 개수는 동일하겠군. 이라고 하면 이거 or 이거라는 얘기니까 부사어고 하나, 목적어고 하나니까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 얘기야. 그러면 맞네. 자, 3번 보시면 B와 D는 각각 2와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어는 한정되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와 D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랬을 때 거주하거나 거처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생활하다라고 하려면 당연히 그 대상이 사람이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한정되겠군. 맞는 얘기죠. 그렇네. 자, 그 다음에 C는 3의 의미를 고려할 때 부사어 자리에 어떤 직분이나 목적어와 부사어 자리에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체언하고만 어울리는 선택 자질을 갖겠군. 3번 C죠. 여기잖아. 부사어 왜 나와? 뭐라고 돼 있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대잖아. 부사어 필요해 안 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야. 사전에서 목적어를 넣으래잖아. 그러면 목적어만 넣으시면 되죠. 4번 정답. 이거 왜 틀려? 틀리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쌤이 사실 쌤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는 이거 왜 틀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틀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고3으로 올라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너무 정확한 정답이 보기에 아예 주어져 있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틀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걸 고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2는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소설의 자릿수가 A와 같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잖아. 그러면 과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1번도 그렇고 요 2번, 지금 2에 해당되고 있는 요것도 역시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5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고른 게 5번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같은 뜻이지만 D와 E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요거는 과가 있고 요거는 없다. 이것만 정확하게 봤으면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라? 선지에 나와 있는 것과 위에 주어져 있는 것을 꼼꼼하게 비교해라.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런 사전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맨날 3점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되게 쉬운 문제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저기 어디에 박혀있는 지식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만 비교하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3 올라가서 이런 문제 만나면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비교 잘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12번 문제 이렇게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세 나왔으니까 좀 무조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나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세문법 같은 거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세문법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고전시가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런 고전이나 중세 이런 것들 왠지 어려울 것 같고 이상한 모양 나오고 있고 하다고 겁먹지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확실하게 내가 자신 있게 접근해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은 원래 자신감이 절반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할 수 있거든?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좀 그런 것 같아. 운전 같은 것도 똑같아요. 내가 지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지나가면 지나가지는데 못 지나갈 것 같아 이러고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데도 못 지나가요. 아니면 괜히 안 긁어도 될 것 같은 거 긁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항상 사람은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 2를 탐구한 이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뭐 현대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우리 get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는 무엇을 한다? 동사와 형용사의 모두라고 되어 있는 거 포커스 두시고요. 무엇을 사용했다? 더를 사용했다. 야, 정보 다 주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주고 있잖아. 나온 대로 보세요. 자, 그러면 동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덜을 쓸 수도 있고 동사의 경우는 무엇이다?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기도 했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 형용사는 무조건 덜을 썼구나. 이 얘기죠. 끝.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는 무엇이다? 동사의 경우는 이거를 사용을 했고 형용사의 경우는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동사가 뭐죠? 여기 동작이나 행동 같은 거 얘기하는 것들이었어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 예쁘다. 동사 형용사야. 형용사죠. 그러면 달린다. 동사 형용사야. 동사죠. 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그게 제일 기본이잖아. 자, 그러면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동사의 경우엔 이걸 썼고 형용사의 경우에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나왔습니다. 그럼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는 모두 리를 썼다니까 모두니까 그러면 얘는 다 리를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끝. 정보 다 줬어. 나온 대로 틀린 그림 찾기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기억. 니로 리라 라고 나왔으니까 리 나왔으니까 뭔데? 미래죠. 응, 잘했어. 미래예요. 자, 그 다음에 문 나다 나왔습니다. 어딨어? 틀린 그림 찾기. 여기 있잖아. 그러면 현재인데요? 그리고 얘 썼으니까 얘는 그럼 뭔데? 동사인데요? 되죠? 이거 되게 쉽게 되잖아. 저기 준 대로 그냥 가시면. 그쵸? 자, 그러면 어여쁘다. 불쌍하다. 형용사죠. 불쌍한 상태잖아. 그러면 형용사야. 안 썼죠? 그럼 뭔데? 현재겠네. 왜?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안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써야 된다며. 형용사나 여기나 둘 다 리를 쓴다며. 그러면 안 썼어. 현재란 얘기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나왔으니까 과거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던다 나왔습니다. 더 썼잖아. 원래 뭔데 원형? 가다. 그러면 더라 나오면 더 썼죠. 이거 찾을 수 있지. 자, 그러면 과거네. 끝.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네, 쌤이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놔서 이렇게 찾았지만 여러분들은 선지를 보시면서 OX만 판단하면 돼요. 원래 그게 더 쉬워. 쌤이 지금 한 거는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 지식을 활용해서 여기다 적용을 한 거잖아. 이게 원래 조금 더 어렵고 선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OX만 판단하는 거는 더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써놓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죠, 지금. 자,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 선지를 확인을 했을 때
자, 기억해보니 동사의 경우 리를 사용해서 미래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라고 되어 있고 말하다니까 동사 맞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 동사의 경우 나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 아까 했었잖아. 못나다 라고 하고 있고 동사는 꼭 이걸 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디귿을 보니 형용사의 경우 아무런 선어 발음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했다. 예쁘다. 불쌍하다 라는 뜻이니까 형용사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쌤이 중세 할 때마다 쌤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나 해설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중세는 현재 지금 현대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 어여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밑에 불쌍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형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알겠죠?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밑에 현대 전혀 딴 거 써놓고 이런 거 안 해.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출제자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 리 없단 말이야. 그러면 현대어로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불쌍하다. 형용사 맞죠? 그래서 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쓰지 않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리을을 보니 형용사의 경우 덜을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이라 그러면 없다. 역시 상태잖아. 그래서 형용사 맞죠? 그러면 없더라.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보니 동사의 경우 아무런 선어말 어미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 시제를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틀린 그림 찾기죠. 아무런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신감만 가지시면 된다니까. 틀린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겁먹고 나 이거 모르는데 공부 안 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서 틀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맞춰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화작문에 해당되는 거 이제 확인을 했으면 넘어가서 가장 여러분의 오답률 10위에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온 지문이 등장을 하겠네요. 자, 16번에서 21번에 해당되는 지문입니다. 자, 쌤이 이거 지문은 안 가져왔어요. 그동안에 쌤이 해설 강의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막 지문해가지고 다 분석해주고 해석해주고 했는데 사실 이미 풀어본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 포인트를 둬서 어떻게 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서 쌤이 설명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역시 어떻게 여기에서 시험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16번에서 2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와 나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18, 19번에서 보기가 이제 주어져 있는 이런 형식이죠. 새로운 수능의 형태에 맞는 문제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력평가에도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 고3 올라가게 되면은 지문을 많이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비문학 역시 가와 나 지문 이렇게 엮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8번, 19번에 해당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본문 해석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본문에 대해서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가지문 보시면 1번 문단, 2번 문단, 3번 문단, 4번 문단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단과 2번 문단은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1번에서 2번 문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라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플라톤은 여러분 인문 지문에서 진짜 자주 출제되시는 학자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거든. 뭐에 대해서? 이데아라는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이데아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나와 있냐? 가지적 세계, 가시적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가지적 세계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그 에그플랜트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가지라는 건
지식이 있는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플라톤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이 가지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무엇이다? 이게 실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라고 나오면 에이도스라고 불렀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이것을 모방해서 우리 가시적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에이돌른이라는 말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돌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거를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했대. 어떻게 구분을 했다고 나와 있냐? 보시면 에이콘이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판타스마라는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중요한 것은 이것이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이거를 그냥 모방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모방을 한 거라서 흉내를 낸 것뿐인데 그 흉내를 낸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 하는 거는 얘는 장인들이 만든 거다. 그래서 장인이 만든 실제적인 것들이고 이거는 또 이거를 다시 한번 모방을 한 형태다라고 해서 더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플라톤은 뭐가 제일 좋다? 얘가 제일 좋은 거고요. 얘는 이거보다 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얘가 못한 건데 얘는 더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렇구나. 위계적으로 여러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끝! 그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판타스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라고 하면 시뮬라크로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용어가 뒤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얘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지금 판타스마 시뮬라크르라고 하고 있는 이게 얘는 장인이 만든 어떤 실제적인 이런 모습들이라고 하면 이것은 예술, 지금 회화라고 하는 것들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회화, 그림 그린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가지적 세계를 흉내낸 것을 또다시 흉내를 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플라톤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 문단에서 얘기를 했으면 또 가에 나오는 한 사람이 더 있어. 3번, 4번 문단에 나오고 있는 존재는 누구니? 라고 하면은 들레즈라는 이제 분이 나오고 계시죠? 자, 그럼 들레즈는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이분이 하는 얘기, 이렇게 여러분 학자 이름이 주어지고 어떤 공통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명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는 그거야. 비교해라.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비교해보지 않을래? 이거죠. 그러면 각자가 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는지는 지문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구분하면서 읽어야죠. 이걸 언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지문을 다 읽을 거야. 여러분이 지금 뒤에서 아니네.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고 좀 잘했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40번대 그 마지막 쪽에서 오답률 좀 터졌거든요. 그 마지막 지문에서 오답률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시간이 부족해서죠. 그만큼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거쳐서 우리 학력평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읽을 때부터 이렇게 학자 이름이 나오면 그리고 비교하라는 그런 서로가 얘기가 다르고 같은 게 나오면 당연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 정확하게 해놔도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랑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플라톤이랑 들레즈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구분을 하시면, 그러면 들레즈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지금 엄청 안 좋다고 얘기한 이 쉬물라르크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라크르죠? 쌤이 이런 말을 이걸 되게 못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용어를 외우는 걸 되게 못해갖고 맨날 틀리게 얘기해가지고 쌤이 누구 이제 연예인 얘기나 약간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맨날 그 사람이 맞니라고 쌤 친구들이 맨날 의심을 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김태형 이런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럴 때 김태형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뭐 권태형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혼합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을 라르크라고 쌤 자꾸 발음했는데 라크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같은 개념이잖아. 같은 이 용어에 대해서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물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방입니다라고 해서 안 좋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서 아닌데? 괜찮은데? 사물 그 자체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레즈라는 사람은 시뮬 라크르라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차이점을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만든 것을 또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 그럼 이런 반복 같은 것들은 반복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여러분 4번 문단에 나오고 있는 거 보시란 얘기예요. 자, 이 반복의 차이가 무엇이다? 실제로의 에서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엇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는 거냐? 시뮬라르크라고 하는 요 자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을 괜찮다,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모방을 하는 느낌으로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냐? 그러면 4번 문단에 여러분 5번째 줄쯤에 나와요. 자, 원본과 4본에 시뮬라크르에 대한 우위를 부정한다라는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무엇이다? 이 우위. 그러면 이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더 나쁜 거고라는 위계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플라톤과의 제일 큰 차이점이죠. 비교할 수 있어야지. 자, 그러면 질문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나지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좀 내려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많이 내려갔나? 괜찮네요. 자, 그러면 나지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야? 보드리아르에 대해서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을 보드야르가 아니라 보드리아르라는 이제 이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셋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플라톤하고 들레즈랑 이제 보드리아르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복제됐다고 얘기하는 이 시뮬라크르라고 얘기하는 이 복제품이 무엇이다. 얘가 실제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라크르라고 얘기하는 이게 복제품이죠. 이게 결국은 원래 존재하는 이것을 지금 대신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정도로 요새는 복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고 있는 우리 이번 문단에서 뭐 예시를 들고 있어? 쥐를 복제해서 만들어낸 미키마우스 같은 것들이 현재로서는 쥐 자체의 그런 느낌을 벗어나서 그 자체로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 미키마우스도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라이언 이런 게 더 익숙하죠. 라이언 쌤 처음 봤을 때 곰인 줄 알았는데 갈퀴가 없어 슬픈 사자
뭐 이렇다 그래서 약간 빵 터졌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캐릭터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오히려 원래 있는 그 존재 자체보다 더 유명해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바로 쉼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 라시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술 자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사라진다? 예술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자체가 내파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추의 구분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복제되고 하면서 이것도 다 예술이고 저것도 다 예술이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어떻게 이게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냐, 부정으로 생각하고 있냐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나와 있는 용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실제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과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더한 그런 복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예술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의 관점, 미추 이런 것들이 따지는 그 예술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떻게 6페이지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한 페이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 질문을 사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각자가 이 시뮬라크르라는 거에 대해서 플라톤은, 델레즈는, 그리고 보드리아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끝.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제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약간 부담을 더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수민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료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에 의뢰받은 A씨는 실제 상품, 그러면 실제 상품 나왔죠. 자, 이 실제 상품을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가지적 세계는 아니니까 가시적 세계의 실제야 에이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델레즈나 이런 사람들은 저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을 하면서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상품이 있고요. 이거를 베낀 초안이라는 게 있어. 그럼 첫 번째 뭔데? 모방이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변형했어. 저 캐릭터. 두 번째 모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어. 좋다, 안 좋다를 평가를 한 거야. 그러면 평가를 했다라는 건 위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이거 좋아. 이거 잘 그렸어. 이거 아니야.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야.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씨는 첫 캐릭터를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 그러면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가 등장을 했어요. 자, 얘가 이제 세 번째. 뭔데? 또 모방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그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걸 변형했고요. 이걸 가지고 또 이걸 만든 거야. 이해됐죠? 모방 이런 거 나오는 거랑 연결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걸 반복해서 반복 나왔죠. 자, 방향을 했고 그랬더니 가장 영향력 인물로 무엇이 최종 캐릭터가 선정이 됐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떻게 실제를 대신하는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림을 그린 게 무엇보다 저기 나와 있는 실제 상품보다 저 캐릭터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쌤은 사실 펭수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펭수를 보진 않았는데 펭수가 엄청 인기가 있는 캐릭터잖아요. 펭수 왜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뭐 때문에 나온 거죠? EBS 캐릭터인 건 알겠어. 어떤 방송에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영어 선생님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왜 나왔는지 사실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펭수는 안다는 거야. 저거죠. 시뮬라시오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내용이 지금 자료 1에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아 우리가 읽었던 것과 연결지어서 저기에 나와 있는 보드리아르의 의견까지도 여러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안 어렵잖아 이렇게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자료 두 번째 봅니다. 가구 장인 나왔어요. 여러분 장인 나왔잖아. 그러면 B가 자신이 만든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플라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데? A콘이잖아. 그치? 장인이 만든 거 A콘이야. 자, 플라톤의 입장에서 A콘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실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직접 그린 의자 1이에요. 첫 번째 모방이죠. 자, 예술성을 인정받았대요. 그러면 여기 위에 나오는 혹평이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이거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니까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좋아! 라는 평가를 받은 거야. 자, 그 상태에서 화자 C는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자 2를 그렸대. 두 번째 모방이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변형해서 의자 3을 그렸다. 세 번째 모방입니다. 보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자 B는 자신의 이 의자 1의 모델인 실제 의자를 의자 0으로 전시했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실제 의자입니다. 같은 애죠. 같은 애죠. 동일한 애야. 그쵸? 자, 같은 애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 이 실제 상품과 같은 거 A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평론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본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니까 또 평가받았어. 응, 잘했어. 위계질서 있죠. 자, 이후에 예술가들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이 각국 미술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예술 자체가 뇌파되어 사라지는 초미약 현상이라고 나오는 여러분 나지문에서 3번 문단에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한 5번째 줄 이때쯤 나오고 있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드리아르는 긍정이었다, 부정이었다, 부정이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어디 갔니? 이거 왜 없었었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기를 분석을 했어요. 끝났어. 다 했어. 여기까지 했으면 18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델레즈와 달리 플라톤은 A가 그린 첫 캐릭터를 모방을 거듭한 가짜로 여길 것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 사람은 뭐 빼면, 이데아 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빼면은 다 별로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 플라톤은. 그치? 그럼 맞는 얘기예요. 플라톤과 달리 델레즈는 초안, 첫 캐릭터, 최종 캐릭터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를 실제로서 지닌 의미로 여길 것이다. 여기 나왔네. 시뮬라크르가 참을 그 자체다. 실제 그 자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델레즈와 달리 보드리아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최종 캐릭터가 실제를 대신했다고 여길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시뮬라크르가 무엇이다. 실제를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초과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드리아르와 달리 플라톤은 의자 0이 실제보다 우월해졌다고 여길 것이다. 네, 여러분. 플라톤은 뭐만 좋다고? 가지적 세계만 좋다고. 그쵸? 의자 0 뭔데? 얘인데? 장인이 만들었대잖아. 얘야. 그러면 실제보다 얘가 우월해? 절대 아니야. 여러분 플라톤은 계속 나온다 그랬죠. 플라톤 나오면요. 이데아라고 얘기 나오는 여기에서는 에이도스라고 나오고 있는 이거 말고는 다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특히 예술이랑 엮어서 나오는 이런 질문에서는 플라톤은 무조건 예술은 마이너스예요.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에 비해서? 이데아에 비해서. 저 실제 세계에 비해서 실제를 모방한 거. 현실은 그냥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것일 뿐이다가 플라톤이에요. 4번이 정답. 이거죠? 실제는 무엇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가지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라톤과 달리 들레주는 의자 3위, 의자 1에 우위를 부정하는 힘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여기 있죠? 우위를 부정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3번하고 5번을 고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플라톤의 이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거든? 그것만 이해를 했으면 이거는 4번을 고르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플라톤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등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본 김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자료 2에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자료 1의 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라고 보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2에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이거 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때 의자는 여기 A콘에 있는 건데 근데 저기에 나오는 초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 시뮬라크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자료 1의 초안. 실제 상품을 베낀 거니까. 이거죠. 그러면 맞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더 나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은 자료 1의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의 C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사이비 기술로 그려진 것들이라고 보겠군. 나쁘다니까? 계속 나오고 있잖아. 나빠! 아주 나빠, 진짜 나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들레주는 자료 1에서 첫 캐릭터에 대해 음료 회사가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의자형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한 극찬에는 가치를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돼 있다 라는 거,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은 어디에? 여러분 지문 속에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4번 문단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위계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3번, 4번 문단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들레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반복되는 모든 것들이 실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위를 부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3번 맞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3번 제일 많이 골랐는데 3번은 맞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들레주가 얘기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는 초과 실제가 자료 2의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은 순간에 초미학 상태가 되었다고 보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과 실제 초미학 상태 어디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초과 실제이다. 시뮬라크르가 실제를 대신하는 거 초과 실제는 맞아.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예술 자체가 뇌파되어서 아예 사라지는 게 초미학이거든. 미추가 없어. 다 괜찮아. 다 예쁘고 다 괜찮고 다 예술이야. 또는 다 그러니까 뭐 예쁘고 안 예쁘고 같은 구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것들. 요새 현대미술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난해해서 가서 이렇게 전시장 가고 병기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4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술성을 인정받은 순간. 얘들아, 이것만 보면은 역설이야. 이거는 미추 구분을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꼴 이걸로 나오게 되면 완전 틀린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왜 헷갈려야 해요? 아니죠. 초미학 상태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예술의 그런 미추 같은 것들을 구분을 안 하는 예술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지금 보드리아르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5번 보시게 되면은 실제 상품과 광고 속 캐릭터 간의 경계가, 그 다음에 각국 미술관에서 일상 사물과 예술작품 간의 경계가 뇌파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겠군 이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초과 실제와 초미학 상태에 대한 다시 한번 반복된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여도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전부예요. 여러분이랑 얘기하면서 쌤이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지금 시간 걸린 거지. 사실 여러분이
지문을 보시면서 플라톤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고 뭐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고 지금 시뮬라크르라는 이게 나왔을 때 각각의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문제들을 분명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게 무엇을 모방한 거고 어떻게 모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정확하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 하지 말고 끊어가면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주어진 자료를 지문에 나와 있는 용어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즐기기 위해서 글을 읽고 있는 게 아니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글을 읽고 있다면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만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자료 해석할 때 처음에 실제 상품 나오고 이럴 때 플라톤은 무엇이라고 받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읽을 때부터 내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과 그 자료에 등장하는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연습을 계속 하세요. 이거는 연습하다 보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글을 읽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것뿐이지 자꾸만 이거는 연관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게 연결지으면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쌤을 믿으시면서 연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20번입니다. 가와 나에 담긴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오고 있니? 지금 가지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들레즈가 한 얘기예요.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라고 나와 있는 거는 나지문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시뮬라크르 현상에 대해서 보드리아르는 현재 초미약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챙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자, 1번 가에서는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 사물 그 자체로서 이거 아니잖아. 반복이었잖아.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가에서는 예술작품을 사본의 사본으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수용이 그 다음에 나에서는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된 현상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고른 게 2번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가에서 예술작품이 사본의 사본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수용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왜? 그냥 반복의 차이가 실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위를 아예 부정을 한다는 거니까 뭐가 뭐의 사본이다. 이런 거에 대한 애초에 이걸 평가하는 이거는 이거를 본뜬 거고요. 이걸 본뜬 거고요가 아니라 이걸로 본떴을 때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실제라는 거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저거에 대한 수용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헷갈려. 여러분이 봤을 때 2번이 이래. 그렇다고 2번 딱 찍고 지나가지 말라고. 헷갈리면 밑에 좀 보세요. 국어는 이거.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죠. 그러면 더 답이 될 것 같은 무언가가 있으면 이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밑에 것도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번 보시면 반복이 실현된 예술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다 아니라고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 들레즈에 대한 얘기 아까 계속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4번 봅니다. 예술작품을 주체의 판단에서 독립된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예술가의 한계가 그 다음에 나이는 예술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예술가의 한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게 되면 지금 가에서는 반복을 통해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난 예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나에서는 증식을 통한 그 어떤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예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이건 너무 분명하게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난 예술이라는 거에 대한 들려주의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증식을 통해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이런 예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이 너무 분명한 정답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예술가의 한계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가에 나온 얘기 같은 경우. 그렇죠? 4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암호의 대잔치를 고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20번까지 이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앞으로 수능에도 계속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은 여러분이 지문 분석과 더불어 나와 있는 보기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음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지문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요번에 의외로 문학작품들은 잘 풀었어요. 문학작품은 지금 오답률 12안에 들어가는 게 없던가? 하나 정도 있던가? 그런 것 같고 나머지 다 지금 어디야? 비문학에서 좀 문제들이 생겼는데 고3 올라가게 되면 비문학 지문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 생 강의 같은 것들 참고해 가면서 계속 독서, 이 비문학 지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은 계속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22번에서 25번에 해당되는 지문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수 처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침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길이 자체가 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셨을 때 24번 문제 여러분 오답률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죠. 오답률 12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응집제의 투입에 따른 물의 탁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지문을 보면서 이 탁도 얼마나 탁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탁한 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맑아지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탁해지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못하면 안 되지.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나와 있는 지문에 뭐가 나와 있는지, 언제 이게 떨어진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순간이잖아. 그럼 이 순간은 언제냐? 여러분 보시면 어디 있지? 라고 하면 4번 문단, 아니 3번 문단 있죠? 응집제를 주입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럼 이때가 뭔데? 응집제 넣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끝! 뭐가 어려워. 할 수 있잖아. 됐어. 자, 그러면 B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에서 B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여기에서 엄청 쭉 떨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탁한 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 4번 문단에 나오고 있죠.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니? 그러면 탁도가 높은 물에 이렇게 하면 전기적 중화작용이 있고요. 그다음 5번 문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교작용에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통해서 빠르게 탁한 것들이 침전한다 라고 해서 4번, 5번 문단이 지금 이 전체 지문에서 가장 핵심이잖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4번, 5번에 나오고 있는 어떤 거 전기적 중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과 두 개, 가교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개가 일어난 상태.
그래서 빠르게 침전해서 탁도가 낮아지고 맑은 느낌이 나는 물이 등장하는 것을 챙겨주시면 되는 거죠. 끝! 자, 됐어. 그러면 이제 A에서 B 사이는 봤고요. 그러면 C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 탁한 게. 이런 거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6번 문단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오히려 양전하를 띠게 되면서 물의 탁도가 높아지는 이것을 전하 역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렇구나.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여기는 무엇이야? 다시 물이 맑아지게 만들고 있는 그 현상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채걸음 현상이라는 것과 연결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만 읽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냈으면 A에서 주입된 응집제는 A와 B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작용을 하겠군.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라고 하면 4번 문단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은 플럭과 플럭을 연결해서 침전에 용이한 큰 플럭을 만들겠군. 역시 4번 문단이 나와 있어요. 자, 쌤이 지금 여기서 4번 문단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그래프를 못 읽으면 이거는 쌤이 해설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저 그래프를 지문 내용과 연결 지을 건가? 이거. 그거는 만약에 못했으면 배워야 되거든? 근데 각각이 무엇을 나타내 주는지를 알았는데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거를 지문에서 내용을 찾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해야죠. 그치? 그거를 너희가 안 하기 때문에 비문학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자꾸만 해설지만 보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 그냥 틀린 것만 확인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지문 속에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너희가 지문에서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국어는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쌤이 늘 얘기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수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수학은 국어에서는 문법이 그래요. 내가 지식을 알려주면 괜찮은 것들이 있지만 국어는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활용 능력은 너희가 얼만큼 스스로 고민을 했느냐, 거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사문단에서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이 8페이지를 보시면서 사문단 어디에서 이거를 찾을 수가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지금 사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얘기고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탁도가 급속하게 낮아진 것은 가교작용으로 형성된 플럭의 침전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요거 같은 경우 5문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시게 되면 B와 C 사이라고 하면 여기죠.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 탁도가 다시 높아진 것은 A에서 주입된 응집제가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는 것도 역시 어디에서? 6번 문단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엇이 틀렸느냐? C 이후에 탁도가 낮아지는 것은 B에서 형성된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과 흡착하여 침전했기 때문이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에서 형성된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5번 문단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화합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C 이후에 나오고 있는 거는 무엇이다? 채걸음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채걸음 현상은 뭐가 일으키는 것이냐? 지금 8번 그 페이지의 6번 문단의 가장 마지막 줄이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 여분의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엇을? 침전성, 금속 화합물,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형성하게 되고 이게 클로이드 입자들을 흡착하면서 가라앉는데 이것을 채걸음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화합물 나왔다고 해서 같은 애는 아니잖아. 그치? 한예지나 김예지나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쵸? 그러면 5번이 정답이죠. 같은 한예지여도 심지어 나랑 딴 사람이면 딴 사람인데 이름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애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잘하셨고요. 아이고 길다. 그쵸? 자,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다음에 많이 틀린 지문, 또 26번에서 29번 지문이 하나 더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비문항에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고 있는 건데 괜찮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자,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와 29번 문제 둘 다 여기에서 틀리셨네요. 자, 보시면 26번에서 30번 문제 경제학 지문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차선의 이론을 통해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죠.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억의 주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차선의 이론을 통해서니까 차선의 이론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론인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추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 얘기인데 자, 확인을 해보시면 이거는 지금 기억이 어디 나와 있냐? 2번 문단 마지막쯤에 나와 있거든요. 자, 기억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8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 라는 거잖아. 누가 봐도 10개 중에 9개가 충족되는 게 8개보다는 하나 더 충족된 거니까 낫지 않나? 라는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왜 그렇다라는 걸까라는 문제예요. 문제 파악되시죠? 자, 그러면 자 2번 문단에 이게 나와 있다는 거 1번, 2번 문단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을 보라 그랬잖아. 3번 문단 처음까지도 우리가 조금 열심히 보면 1번 문단 우리 그런데 이유 보세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해서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이게 보통이라는 거야. 이게 다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더 나은 건 뭐지? 이 다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으로 괜찮은 건 뭐지? 를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하지만 바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체크하시고요. 자, 립시아 랭카스터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 그러면 효율성이 더 좋은 거, 두 번째로 좋은 거를 따지는 게 아니다. 무엇이? 차선의 이론이라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번 문단에서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문단에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100% 만족될 거면 그걸 선택을 해.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3번 문단으로 넘어가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공평성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관적 만족감에 따른 무엇? 만족감이 효용 수준, 즉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사회, 후생 수준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고 있죠. 밑에 얘기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효율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고려한다? 공평성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의 효율성 두 번째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도 고려를 한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에서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설명인 거잖아. 1, 2, 3번 문단을 따르면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 얘기잖아. 그러면 1번 효율성 관계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왜 어려워요? 너무 간단해서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자꾸 하지 마. 없는 함정을 마음대로 혼자 파가지고 아 선생님 이건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않나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줄 때도 있지 왜 그래. 우리가 다 선생님들 다 못된 사람들은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면 1번이 정답입니다. 공평성 다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매력적인 오답으로 고르신 게 5번이거든요. 자,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별 주체의 효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선의 이론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 개별 주체의 효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지 이유잖아요. 그렇죠? 5번은 그냥 그럴듯한 같은 얘기잖아. 5번이 정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것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주변을 보셔야 되고요. 그 주변에서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대체돼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공평성 대신 다른 기준 이런 걸로. 그러면 그걸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28번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고요. 자, 29번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을 보셨을 때 지금 4번, 5번 이제서 5번 문단에서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CD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여러분은 그림에 쏙 하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CD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게 추가로 더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글만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그려가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성 가능 곡선인데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생성 가능 곡선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오목합 원점에 대해 오목합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효율성을 충족한데 그러면 얘 지금 위에 있잖아. 얘 지금 위에 있잖아. 얘 위에 있잖아. 이건 수학에서 그래프 보는 방식에서도 나오잖아. 그래프 위에 있잖아. 그러면 HEK는 효율성을 충족을 하고 있다. 이 얘기야. 끝.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자, 곡선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하대. 어디야? 이 곡선 바깥쪽이래잖아. 여기야. 이 정도는 알잖아.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럼 여기는 무엇이라고? 생산 불가능. 주어진 정보 그대로 적으세요. 뭐가 문제야? 여기서 뭘 고민하고 있어? 그냥 주어진 대로 가면 되지. 곡선 안쪽은 생산은 가능한데 이 안에 얘기하는 거죠. 요 안에. 자, 생산 가능. but 최대의 효율은 여기잖아. 효율성 충족하는 건 비효율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이 지점이 최적인데 원래는 여기가 제일 좋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제약이 되어서 선택할 수 없게 돼서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요 지금 SIC라고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냐면 요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요 SIC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지금 풀이가 되어 있냐? 무차별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에는 4번 문단에서 무엇이라고 나오냐?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어디에서? 원점에서 멀수록 4번 문단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세요.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라는 거니까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이만 이거 3이랑 2랑 1 중에 뭐가 제일 원점에서 먼데? 얘가 제일 멀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게 제일 가깝잖아. 여기 가장 가까이 있고 얘가 제일 멀리 있으니까 얘가 제일 뭐가 좋은 거다? 사회? 지금 후생? 수준이 제일 좋은 거다. 이 얘기예요. 끝. 나온 정보 다 읽었어. 됐어요. 왜 올라갔어? 할 수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내용의 전부야. 자, 그러면 동아리 학생들이 나는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경제자료 속의 그래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자. H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I보다는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 비효율이잖아. 비효율이래잖아. 맞죠?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선분 FG와 FG 어디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FG 여기 있다. 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H라고 얘기하는 거 어디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지금 고려하는 것은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군. 이라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지금 뭔데? 얘가 멀수록 좋다며. 맞는 얘기죠? 얘보다는 얘가 이 그래프에 있는 애보다는 여기에 있는 애가 사회후생 수준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 그쵸? 맞는 얘기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은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여기에 있죠. I가 계속 나오네. 자,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나왔다. 생산 가능. 근데 비효율. 3번이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잖아요. 됐죠? 복잡한 거 많이 따질 필요도 없어. 나와 있는 거 지금 했을 때 생산이 불가능한지 좀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 그래서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도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 HEK 같은 경우는 그렇다. 뭐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회후생 수준이 높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점에서 멀수록 이런 얘기니까 사실 5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부원 2가 하는 얘기랑 지금 5번이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래프에 나온 내용은 사실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겠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와 있는 얘기를 그림에 정확하게 표시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 됐습니다. 이제 31번에서 34번 질문인데요. 그럼 이거는 지금 왜 틀렸어요? 선생님이 34번 문제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왜 어려웠어요? 시간이 부족했나? 제대로 안 읽었나? 약간 수상했어. 선생님이 이거 왜 틀렸지? 약간 이런 기분이었는데 틀릴 수는 있는데 오답률 12안에 들어갈 정도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되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많이 틀렸으니까 왜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나에 나타나 있는 거는 무슨 지문이냐? 홍호원의 노마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늙은 말이 나와서 주인이 말을 버리겠다. 이제 너를 죽이겠다,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제 이러니까 주인이 그래 내가 너무했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나오는 내용이었죠.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말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부분만 보면 되잖아. 주인의 명령이라고 하면 처음에 안타깝구나 마라 라고 해서 나는 너에게서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까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말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지금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 3번을 진짜 많이 고르셨거든요. 자, 우선 2번 보겠습니다. B에서 말은 과거 행적을 나열해서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A에서 주인이 내린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A에서 주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안타깝다.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 졌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서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능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프구나라고 나와 있는 따옴표 있는데 찾으세요. 자, 10페이지에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처럼 정성스러울까 그러나 주인 역시 어진 사람은 아니다. 한번 깠어. 그 다음에 옛날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 하루에 100리를 달렸으나 가는 것에 힘이 없지 아니하였고 한 번 짐을 씨름해 몇 석을 실었으나 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 옛날에 어렸을 때 나는 그랬어. 왕년에 얘기 나왔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뒤로 이어지는 거 보겠습니다. 자, 중력 부분 바로 밑으로 보세요. 내가 비록 늙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쪽 교회의 세 번째 줄 내려오세요. 자, 동쪽 교회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하고 단 샘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골짜기의 맑은 물이며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며 피곤함을 소생할 수 있으며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지금 내가 옛날만큼 많이 지지 못하지만 그것을 생각해서 짐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주인을 위해 채찍질 당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훨씬 힘이 셌지만 지금은 늙은 건 맞는데 내 지금 힘과 내 지금 능력에 맞춰서 일을 시키면 되지 않겠니?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쌤도 옛날에 여러분 나이였을 때와는 좀 다릅니다. 쌤한테 여러분 지금 그거 하나? 그 뜀틀 넘어가기. 쌤 때 그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뜀틀 쌓아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구름판 딛고 이렇게 뺑글 해갖고 이렇게 해서 따단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시켰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는 누다다다도독 해갖고 내가 보기보다 운동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운동 되게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전에 체육 선생님도 얘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 급 자랑했고. 자, 우선 넘어가면 이가 뚜루룩 해갖고 약간 따단해갖고 이제 마무리했을 때 약간 흐뭇해하면서 이랬던 경험이 쌤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지금 나한테 하라고 못하겠어. 못할 거야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거 하면 지금은 다치거든요. 잘못하면. 그리고 심지어 다쳐도 빨리 안 나. 그래서 약간 거기서 터지지 말고요. 너무 사실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면. 자, 어쨌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못하거든요.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해서 능력이 변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3번 왜 고르셨는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금방 쌤이 읽었던 거 있죠? 어디에 나오고 있었냐면 여러분 슬프다 그 밑에서 한 4줄 정도 내려갔을 때 동쪽 교회의 무성한 풀이만 줘도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쪽 골짜기의 맑은 물만 줘도 충분히 입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능력에 맞게 짐을 맡기고 일을 시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구체적인 방안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취합해서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오, 여기까지였네요.
자, 오늘 쌤하고 같이 본 부분은 여러분 11월 학력평가에서 봤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10개 정도를 모아서 쌤과 함께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쌤의 강의를 보시면서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지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쌤이 보여드린 대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고3 올라가서 학력평가 보실 때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